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디지털 세상,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심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두 가지 핵심 지표, 티어와 PUE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불러오는 그 수많은 사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들. 대체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우주의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뛰고 있는지 그 성능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티어와 PUE를 통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한지 가볍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의 등급인 티어를 1부터 4까지 아주 샅샅이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PUE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미래 데이터 센터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태생적으로 두 가지의 아주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안정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지간한 도시 하나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극한의 효율성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숙제인 안정성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이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업타임 인스티튜트라는 세계적인 기관이 만든 티어 표준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이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니까요. 이건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공인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티어 1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티어 4까지 대체 뭐가 다르길래 등급이 나뉘는 건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티어 1은요. 정말 딱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백업 장비가 아예 없어서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구조죠. 티어 2는 여기에 발전기나 냉각기 같은 예비 부품을 좀 추가하긴 했는데 문제는 전력을 공급하는 길 자체가 하나뿐이라서 그 길에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인 거죠. 여전히 결정적인 약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티어 3부터는 아예 차원이 달라집니다. 동시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쌩쌩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멈추지 않고 가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모든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 티어 4는 장애 허용 수준인데요. 시스템 전체를 그냥 통째로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품 하나, 아니 전력 공급 라인 하나가 통째로 마비돼도 서비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티어 3의 핵심인 M+1 이중화 구조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스템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장비가 N개라고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M+1 하나를 더 두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냉각기가 6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로 하나, M+1을 더 설치해서 총 7대를 운영하는 거죠. 6대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예비 선수가 바로 투입되니까 서비스가 멈출 일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티어 4의 EN 이중화는 스케일을 완전 다릅니다. 이건 필요한 시스템 전체를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하나 더 EN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두 세트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만약에 한쪽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나머지 한쪽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걸 다 이어받아서 완벽한 무중단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연간 장애 시간입니다. 가용성 퍼센티지만 보면 99.671%나 99.995%나 그냥 다 90%대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 시간으로 바꿔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벌어집니다. 먼저 티어 1입니다. 1년에 28.8시간, 그러니까 하루하고도 거의 5시간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티어 2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22시간입니다. 거의 꼬박 하루 동안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티어 3로 넘어오는 순간 1.6시간, 10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으로 장애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동시유지 보수의 힘이죠. 그리고 마침내 티어 4는 1년에 단 24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진짜 무중단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차이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안정성을 향한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숙제, 바로 에너지 효율성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대체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이 효율성을 재는 업계 표준 잣대가 바로 PUE, 전력 사용 효율입니다. 아까 티어가 안정성에 대한 성적표였다면 이 PU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PU의 공식, 이거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쓴 전체 전기량을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진짜 일을 하는 IT 장비가 쓴 전기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냉방이나 조명 같은 곳에서 낭비되는 전기가 하나도 없다면 이 값은 완벽하게 1.0이 되겠죠. 이게 바로 PUE가 지향하는 이론상 가장 완벽한 점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PUE 점수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예전에는 2.0만 돼도 평균을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1.5 아래로는 내려가야 효율적이구나 하고 말할 수 있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1.2, 심지어 1.2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안정성을 위한 티어, 그리고 효율성을 위한 PUE,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미래 데이터 센터는 이 두 마리 토끼, 즉 최고의 안정성과 최고의 효율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위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티어4 수준의 완벽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예비 장비를 돌리면서도 동시에 PUE 1.2에 가까운 극한의 에너지 효율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잡아내는 것. 이게 바로 현대 데이터 센터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도전 과제입니다. 최고의 안정성과 최고의 효율성. 과연 기술의 발전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함께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